안녕하세요. 소송에 미치다 임변입니다. 신변, 찌변도 함께 하고 있고요. 전무호 씨가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었죠. 밈도 양산하시고 약간은 지금 이제 화제성이 지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사건은 또 오래오래 기억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봐도 조금 흥미로운 판결이어서 전 씨의 전과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공개가 된 판결문을 입수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깜빵은 아무나 가지 않는다. 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먼저 전 씨는 제주에서 만난 여성 A씨에게 남자로 행세하면서 300만 원을 투자하면 아내의 친오빠 사업에 투자해서 6개월 후에 수익은 무려 50억 원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참 말이 안 되죠. 반년 만에 이제 1667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낸다는 게 이제 코인이 한참 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쵸. 일단 어쨌든 당연히 여성이었던 전 씨의 경우에는 애초에 처남이 있을 수도 없었죠. 그리고 당연히 300만 원을 50억 원으로 불려서 돌려주거나 적어도 원금을 보존해줄 생각도 없었죠. 어디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쓸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300만 원에 대한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 같은 A씨에게 얼굴 마사지기 빌려주면 며칠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얼굴 마사지를 건네받고 이 얼굴 마사지를 꿀꺽 해버려요. 이거 얼마 하지도 않아요. 시가 50만 원 상당. 정말 얼마 안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해자 A씨에 대해서는 이제 350만 원 상당의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또 피해자 B씨라는 사람에게도 접근을 하는데요. 이때도 남자 행세를 하면서 본인을 제주 유명한 호텔에 있는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곧 카지노에 복귀를 해서 당신을 비서로 고용을 할 건데 피해자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8천만 원을 주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서 비서로 고용해주겠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남자 행세를 한 것도 유명 호텔의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라는 것도 고용을 시켜준다는 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피해자 B씨는 여기에 속아서 7,200여만 원 이상을 전 씨에게 보내줘요. 전 씨에게는 동액 상당의 사기죄가 성립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 씨의 또 전형적인 그 사칭 방법인 1인 2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피해자 C씨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 DM을 보내면서 1인 2역 쇼를 합니다.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 계좌로 68만 원을 송금받고요. 당연히 다 거짓말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사기죄로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전 씨가 어떻게 했냐면 카카오톡으로 네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법인 설립을 못하게 되어 손해가 막심하니 카드론을 받아서 손해배상을 해달라 라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씨가 495만 원을 송금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당연히 거짓말이었던 거죠. 네, 또 피해자 D씨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계좌 이체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계좌 이체를 할 수가 없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은 내가 한국 가서 2배로 돈을 갚겠다 라고 하죠. 근데 전 씨는 이때 미국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은 고급 호텔 같은 데서 호의호식하려고 했지 돈을 2배로 불려서 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때 편취한 돈이 약 1,670만 원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피해자 E에 대한 또 사기 부분인데요. 이때는 판결문상으로는 전 씨가 남자 행세를 한 건지 아니면 여성으로서 행동한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피해자 E 씨에게 우리 함께 살자. 내가 혼수를 해올 테니 너는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 구할 돈을 갖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전 씨는 당연히 이 씨와 같이 살 생각도 없었고 이 씨가 돈을 준다고 해서 집을 구할 생각도 전혀 없었죠. 그렇지만 여기 속은 이 씨는 전 씨에게 2,300여만 원을 또 건네줬고요.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도 연달아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성을 만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F씨와 친분을 쌓고는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말 관리사인데 손님 말 한 장 훼손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갚겠다고 해서 무려 5,700만 원을 뜯어냅니다. 근데 이때는 진실에 합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전 씨가 말 조련사로 일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손님의 말 한 장을 훼손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먹고
생각뿐이었죠.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을 했죠. 네. 또 이제 다른 피해자 G 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피해자 G 씨에게도 전 씨는 카톡을 보내서 돈 문제 때문에 고소가 들어와서 이제 협박을 당하고 있다. 뭐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 내가 외국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또 4천여만 원을 뜯어내요. 예, 피해자 H 씨에 대한 사기인데 소개팅 앱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H 씨에게 함께 살자, 함께 살 집에 계약금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해서 약 4,100만 원 정도를 뜯어냅니다. 당연히 다 거짓말이죠. 또 소개팅 앱인데 피해자 I 씨에게도 급전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갚는다 라고 하면서 약 1,700여만 원을 편취합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소개팅 앱으로 피해자 J 씨에게 나랑 사귀자. 근데 급전도 필요하고 내가 승마복도 맞춰야 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속여서 또 300만 원 정도를 뜯어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말이 좀 통하는 것 같으니까 제이 씨한테 추가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나랑 결혼하자. 함께 살 집에 가구가 필요하다. 카드 주면 내가 사용하고 갚겠다. 이런 식으로 또 속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이 씨 부친의 카드를 교부받아서 1,180만 원을 결제하고 돈을 안 갚아버렸습니다. 애초에 당연히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1,180만 원 상당의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명의 피해자에게 총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된 것은 H씨 한 명뿐이었고요. 전 씨에게는 징역 2년 3월의 실형이 선고되죠. 그래서 보면은 정말 갈만해서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통상의 감각으로는 과연 이렇게 여러 사람을 속여서 3억 원이나 뜯어먹고도 2년 3개월만 다녀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건 귀족 스포츠 올림픽에서 메달까지 딴 국가대표 출신의 엘리트 운동선수가 과연 이 정도 사람에게 진정 속았겠느냐, 그 정도 판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법조인 중에서도 과거 운동선수로 하셨던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설령 이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셨더라도 강한 의지력, 절제심, 높은 체력과 정확한 판단력 이런 장점을 가지고 오히려 시험에도 일찍 붙으시고 또 누구보다 훌륭하게 변호사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화제가 된 사건의 그 분이 운동만 하신 분이라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속았다는 식의 이제 일부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죠. 그게 일종의 편견이잖아요. 운동선수 출신인 분들이 오히려 좀 화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10명이나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기망을 해가지고 3억 원이라는 돈을 뜯어내고 또 어떻게 보면 한번 갔다 오셨다가 또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시는 분한테 당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밝혀지겠죠. 네.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도 사건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좋겠다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송의 위치다 법무법인 SLB였습니다. 감사합니다.